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 지비키 이쿠코 지음, 권효정 옮김, 도서출판 유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을 잘 입기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옷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옷 정리를 실천했다면 이제는 옷장을 채울 차례입니다. 5장. 쇼핑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옷을 살 때는 하나를 사더라도 가치 있는 물건으로 사야 스타일이 좋아집니다. 쇼핑에 도움이 될 만한 105페이지의 글을 소개할게요. 모자란 조각을 찾아서. 옷장은 퍼즐과 같다. 상의와 하의, 구두, 아우터를 조합해 한 시즌에 입을 옷을 구비해 두는 곳이다. 쇼핑이란 이 퍼즐의 모자란 조각을 찾으러 가는 작업이다. 가지고 있는 조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는 이상 퍼즐은 영원히 완성될 수 없다. 먼저 옷장을 열어 앞으로 일주일간 입을 옷의 조합을 몇 가지 만들어 보라. 이때 활용하지 않은 아이템들은 바로 처분해버린다. 그리고 처분한 옷을 대신에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좋을지 메모한다. 그런 다음 쇼핑에 나서면 실수하지 않는다. 쇼핑에 나설 때는 쇼핑할 아이템과 함께 입을 상의나 하의를 입고 간다. 요즘 새로 나온 옷들은 예전의 것과 길이나 라인이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실제로 맞춰 입어보고 어울리지 않으면 위아래 모두 새로 사는 것이 낫다. 신발도 평소 자주 신는 걸로 신고 간다. 늘 신는 신발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면 자주 입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코디는 구두부터 정해야 한다. 작가는 한 달이면 벌써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당장 입거나 내일 입거나 최장 일주일 이내 입을 옷을 사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가을이 오면 입으려고 베이지색 자켓을 구입했는데 한 번도 못 입고 지금 겨울이 올 판입니다. 앞으로 간절기 옷을 사는 대신에 작가처럼 핫팩을 붙이고 다닐까 봐요. 책에서는 또 유행할 아이템을 미리 사지 말라고 합니다. 패션 잡지를 믿고 옷을 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유행이 되지 않거나 반대로 예상치 못한 옷이 크게 유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쇼핑하러 갈 때 트렌드에 맞는 화장품은 필수고 자주 신는 신발을 신고 쇼핑할 아이템과 같이 코디할 상의나 바지를 입고 출발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낡았다면 현재 몸에 잘 맞는 속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낡은 속옷으로는 새로운 옷태를 만들 수 없으니 사이즈가 작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와이어에 찔려서 아프거나 등등의 이유로 보관만 하고 있는 속옷은 쇼핑 전에 정리합니다. 옷을 살 때는 가성비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작가는 옷의 가성비는 옷을 입는 횟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요. 100만원짜리 패딩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는 부담스럽지만 1년에 100번을 입는다면 한 번 입을 때의 가격이 1만원이 됩니다. 한편 30만원짜리 원피스를 샀는데 1년에 3번밖에 입을 일이 없다면 한 번 입을 때 10만원을 지불하는 셈이니 100만원짜리의 패딩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매일 사용하는 지갑이나 안경은 고가의 명품이라도 품질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이 합리적인 구매 방법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성비를 따질 수 없는 옷도 있는데 바로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옷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는 대여비만 수백만 원이지만 그 소중한 한 번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회나 스타를 만나러 가는 팬미팅에서 입을 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입는 횟수가 적더라도 그 한 번이 수십 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값지다면 그 옷은 낭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6장. 사야 할 옷, 사면 안 되는 옷. 먼저 사야 할 옷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멋져 보이고 기분 좋아지는 옷.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물건의 업데이트. 예를 들어 속옷, 검정 바지, 티셔츠 등 기본 아이템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티셔츠라도 신상 옷은 목선이나 소재, 소매 형태 등에서 미묘하게 다르며 이런 작은 변화가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대의 정해진 스타일은 대개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만일 내가 34살인데 치마보다는 바지를 즐겨 입고 정장보다 캐주얼을 자주 입는다면 그게 나만의 스타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기보다는 내가 자주 입는 스타일 안에서 아이템들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옷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즐겨 입는 옷을 전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 좋은 바지, 스커트. 나이가 들수록 체형에 대한 고민은 하체로 옮겨갑니다. 근력이 약해져 배가 나오고 힙이 꺼지면서 하의를 예쁘게 입기 어려워진대요. 따라서 옷의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 시즌에 3벌 정도의 멋진 하의를 옷장에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지나 스커트는 반드시 입어보고 사야 하며 가능한 두 사이즈를 입고 비교해 봅니다. 하의가 만족스러우면 상의는 팔뚝과 가슴만 신경 쓴다면 웬만큼 다 괜찮을 거라고 하네요. 반대로 사면 안 되는 옷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나 단서가 붙는 옷. 하의를 신으면 멋져 보일 것 같은 바지나 수선하면 예쁠 것 같은 옷 등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옷장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날씬해지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옷은 살을 뺀 다음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소와 다른 색깔의 옷.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입어서 편한 색의 옷을 입습니다. 포인트가 될 색이나 유행색을 코디하고 싶다면 옷이 아닌 가방,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는 색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신어야 하는 신발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은 고수의 영역이므로 패션 초보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작가는 색깔도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채색 옷만 입는다든지 특정 색만 입는다든지 하더라도 잘 어울린다면 색깔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고집을 부려도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 더 이상 평생 쓸 물건은 없다. 흔히 비싼 물건은 대를 이어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건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월과 함께 우리 모두는 변합니다. 작가는 진주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수집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서 주변에 나눠주었다고 해요. 비교적 유행을 타지 않는 주얼리조차 수명이 길지 않은데 하물며 옷감으로 만든 옷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본인의 수입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비싼 옷이라면 내가 이 옷을 1년에 몇 번이나 입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SPA 브랜드는 지혜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SPA 브랜드는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갓 나와 따뜻할 때는 맛있지만 하루만 지나도 식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스파 브랜드를 쇼핑할 때는 오랫동안 입을 생각으로는 사지 말아야 한대요. 특별한 날 쓸 액세서리나 유행하는 디자인을 시즌에 반짝 즐긴다는 기분으로 몇만 원 정도만 쇼핑합니다. 쇼핑하러 나섰는데 SPA 브랜드가 세일한다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옷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을 옷들을 모험적으로 사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작은 낭비가 모여 큰 낭비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작가가 추천하는 나이가 들수록 사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30에서 50만 원대의 신발. 두 번째,
가죽 장갑. 좋은 가죽 장갑은 손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줘 손에 주름이 덜 생깁니다. 세 번째, 20만 원 이상의 스톨. 스톨은 긴 쇼를 말하며 사계절 유용한 아이템으로 얼굴빛을 밝혀줍니다. 색상은 평소 입는 옷의 색으로 조금 밝거나 어두운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네 번째, 5만 원 이상의 스타킹이나 10만 원 이상의 속옷처럼 매일 입는 옷에 투자합니다. 매일 착용하는 것일수록 좋은 것을 입어 스스로를 대접해준다는 느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평소에 멋있는 사람이 진짜 옷을 잘 입는 사람입니다. 7장, 유행에서 스타일로.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한 가지 코디를 소중히 여긴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스타일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장점을 부각시켜라. 자신의 외모에서 장점을 찾고 받아들입니다. 만일 얼굴형이 예쁘지 않다면 피부가 좋을 것입니다. 코가 낮다면 눈이나 입술이 예쁠 것입니다. 이목구비가 예쁘지 않다면 키가 크거나 머릿결이 좋을 것입니다. 뭐든지 자신의 외모에서 장점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결점은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눈에 띕니다. 키가 작다고 하일만 신으면 오히려 작은 키만 부각될 뿐입니다. 그럴 때는 작은 얼굴로 시선이 가게 모자를 쓰거나 염색을 해서 장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스타일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역할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다. 이것은 사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패션을 입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은 30대에 크게 변합니다. 여자라면 결혼, 임신, 출산이 대개 30대에 이루어집니다. 싱글인 직장인과 출산 후 전업이 된 사람은 필요한 옷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에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보다 조금 윗세대의 패션을 관찰한다. 평소 멋지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실은 어디를 다니는지, 화장이나 네일은 어떻게 하는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아이템은 무엇인지 등등을 물어보면서 참고해 봅니다. 내가 선배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스타일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효리는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이 들어도 멋지게 살 수 있구나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막 40대인 그녀가 차를 마시고 요가를 하고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생활 습관까지도 이효리 스타일을 만들어버린 그녀는 정말 스타일에 있어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리해서 연출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언젠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스타일을 잘 모르겠다면 싫어하는 것부터 제외시키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우선 신발장을 열어 잘 신지 않는 신발을 꺼내보래요. 이 신발은 내가 버린 과거의 나를 말해줍니다. 한때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신지 않는 소녀 취향의 신발이 있다면 로맨틱한 옷은 내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옷들이 자연스럽게 내 스타일을 말해줍니다. 8장. 멋있는 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이듦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 책을 쓴 작가는 50대입니다. 그녀는 많은 옷을 입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진정한 멋쟁이가 되려면 결국 옷에 대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멋있게 나이 들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의 것들입니다. 패션의 마법에서 졸업한다. 컬러 콘택트 렌즈, 인조 속눈썹,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하이힐, 에스페이 브랜드 옷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패션의 마법과 같은 것들로 젊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라면 마법에 의존해왔던 아름다움을 습관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작가는 패션의 마법에서 졸업하기 위해 식생활을 개선하거나 화장을 제대로 지우고 머리카락을 제대로 말리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합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훗날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자신에 맞는 아름다움을 가꿀 줄 알아야 더 나이 들어서도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해요. 책에서는 패션의 여정은 끝이 없으며 끝이 없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는 것이라고 응원합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스타일을 만들어 갑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